그러면 오늘은 의미를 나누는 대화 들어갈게요. 2-2입니다. 페이지는 100쪽. 100쪽을 보시면 의미를 나누는 대화. 우리 여기서는 대화란 무엇이다? 바로 의미 공유의 과정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듣기와 말하기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야. 일방적으로 말을 하거나 혹은 그냥 아무 반응 없이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협력적인 태도로 생각을 함께 나눠서 처음에는 생각이 달랐던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 대화를 통해 생각을 변화시키고 차이를 좁혀서 새로운 생각으로 나아간다. 이게 바로 듣기와 말하기의 의미다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듣기 말하기란 무엇이다?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함께 말을 주고받음으로써 이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 협력적인 태도를 가지고서 자, 그래서 처음에는 달랐던 생각이 점점점 좁혀 나가다가 새로운 생각으로 어떻게 된다? 바로 공유하게 됩니다. 바로 새로운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함께 같은 생각을 공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듣기 말하기를 통해서 생각의 차이를 좁혀서 뭘 할 수 있을까? 바로 어떤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고요. 서로 달랐던 생각이 하나로 모여서 갈등을 해소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어떤 태도가 협력적 태도인지 바람직한 말하기 방식과 듣기 태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별이 3개 달려있죠? 중요해요. 우리 이따가 소설에서 자, 선생님과 문선생님과 한매가 어떻게 말하고 듣는지 그 태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항상 말할 때는 누구 중심? 상대방. 듣는 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 제대로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듣는 이의 듣는 이의 취향이나 관심이나 혹은 듣는 이의 처지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듣는 이가 지금 굉장히 힘겨운 상황인데 내 행복한 얘기를 자꾸 하면 소통이 안 되겠죠? 바로 듣는 이의 처지, 관심사,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물론 취향도. 또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생각의 차이를 좁혀 나갈 수가 있겠지. 자, 그럼 듣는 이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얘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의도를 파악해야 되고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자, 그때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하라고 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말이 나는 아닌데 라고 해서 중간에 말을 끊으면 안 되겠죠. 자,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말해야겠어요. 자, 그래서 바로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자,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협력적 태도로 듣고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자, 우리 이번 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자, 듣기 말하기는 뭐다? 의미를 공유하는. 자, 우리 서로 달랐던 생각이 새로운 생각으로 나아간다. 이 새로운 생각으로 나아가는 걸 뭐라고 불렀어요? 다른 말로 의미 공유라고 했죠. 의미 공유의 과정이다. 이것을 이해하고 듣기 말하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자세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 글씨가 좀 깨졌지만 자, 지금 중국집에 가서 주문을 하는데 각자 다른 걸 먹고 싶다고 하는데 하나로 통일하면 빠르다고 자기 맘대로 짜장면 3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자, 바로 다운이는 어땠니? 다른 친구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자기 맘대로 자기가 먹고 싶은 걸로 통일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고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람직한 태도로 의사소통했을 때 오히려 갈등을 해소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바로 바람직한 의사소통 태도를 통해 문제 해결 그리고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까지 나아간다는 걸 우리 소설에서 확인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설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대화 과정을 살펴보면서
두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나누는지 확인해 보세요. 라고 했고요. 자, 지금 제목은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이라는 소설이죠. 자, 우리 이 소설은 배경이 1970년대에 어디를 배경으로 한다? 두메 산골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자, 소설이니까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상상해서 꾸며 쓴 글이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요, 담화 상황이 제시되고 있어요. 자, 일단 앞부분의 줄거리 보면 본매가 다니는 산골 초등학교의 문 선생님은 이라고 해서 자, 지금 공간적 배경은 산골을, 두메 산골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자, 공간적 배경이죠. 공간적 배경. 자, 문 선생님은 새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에게 암탉을 나눠주곤 한다. 봄매 오빠 한매도 암탉이 낳은 달걀을 팔아 도시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 자, 바로 암탉을 나눠주는 이유는 뭐 때문이니? 암탉이 낳은 달걀을 팔아 도시로 수학여행을 갔다 올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비 여행 경비. 자, 그런데 한매는 어째서인지 본매의 여행비를 마련해줄 암탉을 죽이려 한다. 자, 한매가 암탉을 죽이려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바로 이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볼 겁니다. 자, 그러면 문 선생님은 한매가 고개를 다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2-1에서 담화에 대해서 봤었죠? 자, 담화의 구성 요소 뭐 있었니? 말하는 이와 듣는 이, 그리고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그리고 전하려는 내용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담화 상황, 말하는 이와 듣는 이는 문 선생님과 한매죠. 자, 우리 구어로 담화를 할 때는 뭐 한다?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고정되지 않고 왔다 갔다 할 거다. 자, 그러면 언제예요? 당연히 학교를 마치고 어디에서? 고개 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방과 후. 자, 그래서 말을 걸고 있죠. 자,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바로 위에 한매가 암탉을 죽이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다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번 일요일에 선생님하고 읍내로 같이 통닭 먹으러 갈래. 자, 통닭 얘기 왜 하는 거예요? 바로 이야기를 꺼낼 때 듣는 이의 취향을 고려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여기 통닭 얘기 왜 했다? 듣는 이의 취향을 고려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자, 근데 통닭 먹으러 가자고 할 때 네, 좋아요가 아니라 지금 한매는 뭐예요? 왜 선생님이 나한테 통닭 먹으러 가자고 하는 거지? 의도를 바탕으로 이야기합니다. 본매가 선생님께 일러 바쳤군요. 바로 말하는 이의 의도를 짐작하면서 들었어요. 자, 바로 어떤 말이, 어떤 말하기, 그리고 어떤 태도가 어떤 듣기 태도를 나타내는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 선생님은 다 안단다. 그렇지만 본매를 너무 나무라지 마라. 자, 지금 선생님이 뭐랬어? 말하는 이가 본매를 나무라지 마라 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얘가 뭐래? 네, 염려하지 마세요. 자, 뭐 했어? 바로 듣는 이가 원하는 그런 대답을 해주고 있죠. 자, 듣는 이가 바로 아까 말할 때 나무라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싫어요 한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듣는 이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암탉에 대해서도 염려 안 할 수 있었으면 싶은데 선생님, 전 그 암탉을 죽여버리고 싶어요. 먹어버리고 싶은 게 아니라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암탉이 먹고 싶은 게 아니에요. 통닭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죽이려는 건 통닭 먹으려고 죽이는 게 아니라 암탉이 너무 미워요. 자, 이 얘기죠. 자, 그럼 암탉이 왜 미울까? 자, 먹고 싶은 것도 아닌데, 통닭 때문에도 아닌데. 자, 선생님이 물어보죠. 왜? 본매의 암탉뿐 아니라 선생님이 6학년 아이들한테 나눠준 30마리의 암탉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싶어요. 한매야, 왜 그러고 싶은가 말해보렴. 자, 왜 물어보면서 이유를 계속 묻고 한매의 대답을 기다려줍니다. 자, 물어보고 계속 기다려주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로 많이 나오죠. 자, 듣기 태도 어때요? 자,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 라고 막 꾸짖기보다는 자, 왜 그런지 까닭을 들어주려 하고요.
자, 그리고 경청하면서 궁금한 내용을 묻고 이어질 말을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계속 물어보고 기다려주죠? 아무리 짐승이지만 살아있는 목숨을 죽이고 싶은 것은 나쁜 마음이고 그런 마음은 오래 품고 있을수록 품은 사람의 심정만 나빠질 뿐이란다. 자, 그랬더니 얘가 이유를 말합니다. 본매가 도시로 여행 가는 것을 못하게 막고 싶어서요. 꼭 도시 구경을 하고 싶다면 쌀을 팔아 보낼 수도 있어요. 닭을 길러 달걀을 파는 일만큼은 막아야 해요. 바로 뭐를 막고 싶다? 본매가 도시로 여행 가는 거. 근데 어떻게 여행 가는 거? 바로 닭을 길러 달걀을 팔아 가는 일. 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암탉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도 그렇게 해서 여행을 갔었고 너는 그때 그 일에 열성이었는데 그랬어요. 도시에 가보기 전까지는요. 그러나 가보고 나서 마음이 변했어요. 무엇이 내 마음을 변하게 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자, 계속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요. 대답을 기다려줍니다. 자, 이런 게 뭐야?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이런 태도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대화가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민박한 집에서 본 텔레비전이 문제였어요. 텔레비전? 난 또 뭐라고? 문 선생님은 소리내 웃었습니다. 웃지 마세요, 선생님. 텔레비전에서 뭘 봤는지 모르겠다만 그때만 해도 우리 마을에 텔레비전은 한 대도 없었으니 자, 우리 배경, 소설의 배경이 과거기 때문에 자, 이때 두메 산골에는 텔레비전 없는 집이 많았다는 거야. 그 구경이 신기하기도 했겠지. 그러나 그 후 2년 동안에 우리 마을에도 텔레비전이 3대나 생겼어. 이제 그 구경을 신기할 아이는 아무도 없어. 자, 선생님이 한매의 말을 안 듣고 지레짐작을 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자, 한매가 뭐라 그래? 선생님은 정작 중요한 걸 안 물어보시는군요. 자, 텔레비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서 무엇을 받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뭐래? 아, 참. 넌 거기서 뭘 봤니? 아, 참. 내가 중요한 걸 안 물어봤구나. 자, 바로 읽기 중 활동 보세요. 자, 아, 참 할 때 뭐니? 아, 내가 너무 지레짐작하고 자, 내가 얘 마음을 제대로 안 물어봐줬구나. 몰라줬구나. 미안해집니다. 자, 그래서 한매가 다시 자세히 얘기를 해요. 우연히 깜짝 놀랄 재주 부리기 쇼라는 걸 보았어요. 10자리도 넘는 수를 10번도 넘게 더하는 계산을 눈 깜짝할 사이에 치우는 여학생도 보고 아무런 연장도 없이 입 하나로 이 세상에 온갖 새소리, 짐승소리, 기계소리, 총소리, 대포소리를 내는 아저씨도 보았어요. 그리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지? 한매는 어두운 얼굴로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문 선생님은 더욱 침을 삼키며 한매의 다음 말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한자리에서 달걀을 130개나 먹는 아저씨도 보았어요. 그 아저씨는 어찌나 달걀을 빠르게 먹던지 옆에서 깨뜨려주는 사람이 미처 못 당할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그 뱃속 큰 아저씨도 100개를 넘게 먹고 나서부터는 삼키기가 괴로운지 달걀 흰자위를 입 주변에 줄줄 흘리면서 목을 괴롭게 빼고는 억지로 먹더군요. 민박한 집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재미나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울고 싶었어요. 그때 왜 울고 싶었는지 지금 생각나니? 자, 계속 물어보고 있고요. 생각나고 말고요. 그동안 도시의 인상은 희미해졌지만 그 일만은 어제 일처럼 생생한걸요. 그때 저는 제 여행비가 된 제 암탉이 낳은 소중한 달걀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나의 입장에서는 달걀은 어떤 거야? 나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달걀입니다. 저는 제 달걀을 고스란히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이 제 동생들을 때리고 쥐어박았는지 몰라요. 귀여운 누이 동생이 굴뚝 모퉁이에서 서럽게 훌쩍거리던 말건 아랑곳하지 않을 만큼 그때 저에게 달걀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였어요. 그런 달걀이 도시 사람들에게 마구 천대받고 그 도시 사람들에게 달걀은 뭐니? 천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웃음거리가 되는 것. 그래서 천대 세모, 웃음거리 세모. 꼭 제가 업신여김을 당한 것처럼 제가 업신여김을 당한 것처럼 분한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암탉을 죽이고 싶은 이유가 뭐 때문이야? 자, 나는 그 암탉에 낳은 달걀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겼고 이걸 소중히 모아서 이것으로 여행비를 마련해서
수학여행을 갔는데 막상 도시에 가보니까 내가 아는 것과는 달리 달걀은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웃음거리에 불과했어. 내가 그렇게 동생들을 때려가면서 모았는데 마치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기분?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 동생도 달걀을 소중히 모아서 도시에 갔어. 결국에는 나와 같은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낄 거 아니야. 얘만큼은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게 하고 싶지 않아 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달걀한테 드린 정성과 그동안의 세월까지 무시당했다 싶으면서 이튿날부터는 도시 구경이 도무지 재미가 없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와서 지금까지 줄곧 그때 저를 업신여기던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든 안가품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시달리고 있어요. 자, 그럼 한매가 안가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달걀을 천대하는 것을 구경하며 손뼉을 치고 깔깔대던 도시의 아이, 어른, 모든 사람에 대한 안가품을 위해서 저는 부모님이 힘겨워하시는 것을 못 본 척하고 중학교에 갔는지도 몰라요. 자, 중학교에 가니 복수의 한 단계다. 자, 바로 이때 당시만 해도 중학교에 학비가 없으면 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렵건 말건 나는 중학교에 진학했다. 왜? 도시 사람들한테 복수하려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뭐래? 그래? 선생님은 처음 듣는 얘기 소리구나. 어디 내 안가품의 꿈을 이야기해보렴. 무지무지한 부자가 되든지 무지무지한 권세를 잡든지 무지무지하게 유명해지든지 해서 저는 도시 사람들을 업심여길 수 있고 도시 사람들이 저를 우러르고 제 말 한마디에 벌벌 떨게 하고 싶어요. 자, 얘가 하려는 복수. 자, 바로 요거죠. 무지무지한 부자가 되든지 벌벌 떨게 하고 싶어요. 자, 이게 바로 한매의 계획입니다. 자, 선생님이 뭐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이로구나. 자, 첫 번째, 처음으로 뭐래요? 공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한매의 생각에 공감해준다. 자, 말하는 이의 생각을 어느 정도 공감해줘야 말하는 이도 말할 기분이 나겠죠. 자, 그리고 공감 먼저 해주고 다른 이야기, 자기 생각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겠니? 그리고 달걀 몇 구러미에 대한 안갚음으로는 너무 지나치지 않을까 몰라. 너무 인색하게 갚아주는 것도 안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갚을 건 뭐 있니? 자, 지나치게 갚는 거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러지?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과유불급 무슨 뜻이에요? 지나치면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 자, 지나치게 하는 건 부족하게 하는 것보다 못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뭐래?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 이라고 했어. 달걀은 달걀로요? 어떻게요? 글쎄다. 우리 그걸 생각해 보자꾸나. 자, 그럼 그걸 생각해 보자꾸나 했으니까 자, 이어질 내용은 바로 뭐예요? 달걀을 달걀로 갚는 방법이 그거라는 거. 그럼 이어질 내용은 바로 뭡니까? 달걀을 달걀로 갚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보시면 자, 한매가 도시 여행 후에 도시에 안가품하려는 마음을 먹었다.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한매가 도시 여행 전에는 달걀은 너무나 소중한 것. 하지만 도시 여행 가보니까 도시 사람들이 천대하고 웃음거리로만 여겼단 말이야. 마치 내가 천대받고 웃음거리가 된 것 같지? 그래서 안가품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 거야? 부자가 되든지 권세를 잡든지 유명해지든지 해서 도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벌벌 떨게 하고 싶어서 부모님이 힘들어하는 것도 모른 척하고 나는 중학교에 갔습니다. 자, 무 선생님 처음에는 좋은 생각이야 공감해주고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고 지나치니까 달걀은 달걀로 갚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일단 여기 8번까지 문제 먼저 풀게요. 자, 그럼 위기로 넘어가서 자, 문 선생님이 한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매의 손도 한매의 얼굴 못지않게 잘생기고 든든합니다. 한매의 등은 떡판처럼 널찍하고 믿음직스럽습니다. 문 선생님은 한매가 대견해 가슴이 뿌듯합니다. 아니, 자, 그래서 어쨌든 이어서 문 선생님은 대견해서 가슴이 뿌듯하죠. 자, 어둠이 썰물처럼 빠르게 계곡을 채우고 두 사람의 발밑에서 넘실댑니다. 자, 어때요? 굉장히 약간 서정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정적이면서도
감각적으로 계속 묘사가 나오고 있어요. 어둠이 계곡을 채우고 점점 어두워지고, 자, 두 사람의 발밑에서 넘실넘실 시각적인 느낌. 봄밤의 어둠, 시각은 부드러운 촉과 향기가, 후가 녹아 있으니까요. 굉장히 서정적이고 아름답고 감각적인 묘사로 나타내주고, 한매야, 봄매가 암탉 기르는 일을 회방 놓지 말고 도와주렴. 선생님은 귀엽고 봄매까지 도시의 업신여김을 당하게 하실 셈이군요. 아니지. 선생님은 다만 달걀을 달걀로 갚는 일을 도와주려는 것뿐이다. 문 선생님이 소년처럼 뽐내면서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나 봅니다. 선생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자, 이렇게 자기랑 생각이 달랐던 거라고 할지라도 이야기를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죠. 암탉을 잘 먹이고 잘 돌봐서 알을 많이 낳게 하는 거야. 아직 어리지만 다 자라면 곧 알을 낳기 시작할 거야. 형제간에 싸워가면서라도 달걀을 잘 모았다가 팔아서 여비를 마련해 숙박비는 언제나처럼 민박으로 할 것이니 준비할 필요가 없고, 선생님까지 결국은 절 업신여기려고 하시는군요. 자, 그러면 왜 한매는 선생님이 자기를 업신여긴다고 생각하니? 바로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은 조금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나의 어린 동생 봄매에게까지 나와 똑같은 업신여김을 받게 하려는군요.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뭐예요? 자신이 당한 것을 동생에게 똑같이 당하게 하려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한매가 일어섰다. 어둠 때문일까? 한매는 의젓해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퍽 쓸쓸해 보였다. 자, 일어선 이유는 뭐예요? 이제 선생님도 절 업신여기네요. 이제 선생님이랑 대화하기 싫어요 하고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문 선생님도 따라 일어서서 한매 어깨를 안아 토닥거리면서 다시 앉힙니다. 왜? 다시 대화를 더 해보자. 내 생각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여행하는 사람이 바뀔 거야. 금년에는 우리 반 아이들이 도시로 여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반 아이들이 도시 아이들을 초청하는 거야. 우리가 여비까지 부담하면서 말이야. 왜 진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이건 진짜 기막힌 생각이야. 내 덕이다. 한매야 고맙다. 자, 그래서 뭐 하자? 도시 아이들을 초청하자. 자, 똑같이 암탉이 낳은 달걀을 팔아 여행 경비를 마련해서 우리가 여행비를 내고 도시 아이들을 초청하자. 이게 바로 뭐예요? 달걀을 달걀로 갚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쉬었다가 이어서 갈게요. 자, 그래서 지금 도시 아이들을 초청하자라는 얘기를 했지. 자, 문 선생님 혼자 뛸 듯이 기뻐할 뿐 한매는 여전히 우울해 보였습니다. 기발한 생각이군요. 선생님, 그렇지만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편안한 방에 앉아서 초콜릿을 야금야금 핥으며 주스를 찔끔찔끔 마시며 달걀을 한꺼번에 130개씩 먹는 쇼를 보고 깔깔대던 아이들을 이 두매산골에 데려다 어쩌겠다는 거죠? 자, 바로 한매는 두매산골은 별로 볼 게 없어요. 걔네들 데려다 뭐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자. 우선 달걀을 보여줘야지. 그들이 보고 배운 달걀과는 또 다른 달걀을. 자, 그들이 보고 배운 달걀은 뭐예요? 그냥 웃음거리. 자, 약간 천대할 수 있는 것. 하지만 또 다른 달걀. 이 두매에서의 진정한 달걀에 대해서 너도 도시에 가서 우리가 보고 배운 달걀의 쓸모와는 전혀 다른 달걀의 쓸모를 배웠지 않니? 너는 네가 새롭게 배운 것에 대해 후회하거나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져선 안 된다. 사물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물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쓸모에 대해 골고루 알아두는 게 좋아. 아마 도시 아이들도 놀랄 거야. 그들이 천대하고 웃음거리로 삼던 달걀이, 자, 그러니까 천대하고 웃음거리로 삼던 달걀이 여기선 얼마나 값어치 있게 쓰이는가? 그러면 두매에서의 달걀은 값어치 있는 달걀이죠.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도시 아이들을 부를 건 없잖아요. 우린 도시에서 달걀만 본 것이 아니라 별의별 걸 다 봤는데 뭐래? 이 두매에 뭐가 있다고? 자, 지금 뭐예요? 두매에 별로 볼 게 없다. 두매는 도시보다 가치가 없다. 더 못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 두매에 없는 것이 뭐 있니? 나는 도시 사람들이 달걀을 업신여기는 것보다 네가 우리가 가진 것을 업신여기는 것이 더 섭섭하다. 자, 그래서 지금 한명 문 선생님이 달걀을 달걀로 갚는 방법에 관해서 갈등하고 있어요. 자, 이 갈등을 풀고 관계를 더 진전시키려면 뭐 해야 돼? 바람직한 방법으로 말하기, 듣기를 함으로써 의견을 좁혀서 새로운 생각으로 나아가고 바로 그러한 의미 공유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그랬죠? 자, 처음은 생각이 다릅니다. 문 선생님은 두매로 아이들을 초청해서 달걀의 새로운 의미, 가치를 알려주자. 한매는 걔네들은 이런 것을 와봤자 뭐 볼 것도 없고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절정입니다. 갈등이 최고에 이르는 부분이죠. 바로 한매와 문 선생님의 생각이 대립하는 부분이에요. 자, 도시에는 문명이 있어요. 자, 바로 도시와 두매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도시에는 뭐가 있다? 문명이 있고 도시에는 문명. 두매에는 자연이 있죠. 자, 문명과 자연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명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마다 아이들은 우리를 시골뜨기 취급했어요. 당연하지. 우린 시골뜨기니까. 이번에는 도시 아이들이 도시 아이들이 자연을 보고 깜짝 놀랄 차례다. 그러면 우린 걔네들을 서울뜨기 취급하자꾸나. 그건 재미없을 거예요. 왜? 걔네들은 더욱 으스댈 테니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시골뜨기보다는 서울뜨기가 더 잘났다는 마음이 있으면 걔네들은 으스댈 테고 시골뜨기나 서울뜨기나 각각 환경이 다를 뿐 어느 쪽이 못나거나 잘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으면 결코 걔네들은 으스대지 못할 거다. 자, 지금 뭐예요? 자, 시골뜨기보다 서울뜨기가 더 잘났다. 이게 한매의 생각이죠. 이건 한매. 자, 선생님은 뭐라고 생각해? 자, 바로 시골뜨기나 서울뜨기나 각각 환경이 다를 뿐 어느 쪽이 못나거나 잘나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둘 다 각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 자, 바로 한매는 도시가 서울보다 더 우월하다. 도시가 서울보다 더, 왜 이래? 도시가 서울보다래? 계속 도시가 이 두매보다 더 우월하다. 도시가 두매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한매. 선생님은 둘 다 각각의 가치가 있지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못나지 않았다라는 게 선생님의 생각. 바로 이 생각이 좁혀져서 새롭게 의미를 공유해 나갈 겁니다. 이건 문 선생님이죠. 바로 이렇게 갈등하고 있지만 이것이 좁혀져서 의미 공유에 다다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린 걔네들보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걔네들 눈에는 우리가 바보처럼 보일 거예요. 선생님 조카는 도시의 초등학교에서 쭉 반장 노릇만 하는 아이지. 마치 너처럼. 그 녀석이 90점 맞은 자연시험지를 보니까 글쎄 콩은 외떡잎 식물, 옥수수는 쌍떡잎 식물이라고 바꿔 썼더구나. 자연시험 보기 전날 밤새도록 달달 외우고도 그런 실수를 하다니. 넌 그 녀석이야말로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니? 도시에 있는 어린이의 낙원이라는 공원은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자, 어린이의 낙원이라는 공원, 문명이죠. 지금 가로로 묶는 거 문명. 도시에 있는 문명입니다. 나도 안다. 누구나 우리나라에 있는 공원 중에서 가장 잘 꾸며진 공원으로 그곳을 손꼽지. 왜 그런 줄 아니? 그곳이 가장 자연에 가깝게 꾸며졌기 때문이야. 가장 교묘하게 자연을 흉내냈기 때문이지. 그러나 흉내는 진짜만 못하지. 아마 도시의 아이들은 이곳에 진짜 자연에, 자, 바로 두매에는 뭐가 있어요? 진짜 자연이 있죠. 넋을 잃을 게다. 그곳의 분수는 참으로 신기했어요. 자, 분수도 문명의 일종이죠. 처음 봤으니까 그렇지 며칠만 계속 보면 시들해질걸. 더구나 그 분수는 물이 마르면 아주 꼴사납지. 그렇지만 우리 고장의 선녀폭포가 자연이죠. 진짜 자연. 물 마른 것을 본 적 있니? 너희 할아버지도 그것을 보시지 못했을 거야. 몇천 년을
한결같이 흐르면서도 매일 다르게 흐르지. 그래서 매일 봐도 새롭게 가슴이 울렁거리지 않던? 하긴 그래요. 자, 하긴 그래요. 자, 이제 뭡니까? 점점 의견 차이를 좁혀가고 있죠. 자, 이제 맞아요. 자연이 좀 더 울렁거리고 멋있긴 했어요. 이 얘기입니다. 자, 분수가 신기하긴 했지만 선녀폭포를 볼 때처럼 가슴이 울렁대고 피가 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진 않았어요. 거봐라. 도시 아이들이 선녀폭포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분수를 본 것에 몇 곱절 하는 신비한 경험이 될 거다. 그렇지만 그곳 동물원에는 역시 문명이죠. 세계 각국의 동물이 없는 것 없이 다 모여 있었어요. 세계 각국의 동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건 좋은 공부지. 우리 고장에서는 다람쥐하고 산토끼하고 노루하고 멧돼지밖에 볼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도시의 동물들은 모두 우리 속에 갇혀 있고 우리 고장의 동물들은 자유롭지 않니? 자, 그래서 세계 각국의 동물을 없는 것 없이 와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에 길들여 사는 걸 보는 것. 이게 도시의 문명이죠. 하지만 산토끼는 산토끼답게 제 나름의 방법으로 바로 자연 속에서 사는 모습을 보는 것. 이게 자연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은 더 신기할걸? 그곳에 천체과학관에선 천체과학관 역시 문명이죠. 대낮에도 하늘의 별자리를 볼 수 있었어요. 도시에서는 밤에도 별자리가 안 보인단다. 우리 고장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밤하늘이 자연이죠. 우리만 보기에 아까운 것만으로도 도시 아이들을 초대할 만하지 않겠니? 이 고장의 밤하늘은 도시 아이들에게 가장 놀라운 경험이 될걸? 그렇지만 선생님, 도시에서는 수없는 문명의 이기들이, 자, 이기는 이로울 리, 편리한 리, 기는 도구죠. 기계나 도구. 자, 이롭고 편리한 도구들이 사람 사는 것을 돕고 있었어요. 우린 그것에 익숙해지기는커녕 자주 그 이름과 쓸모를 혼동하고 겁을 내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도시 아이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았고 우린 무식쟁이가 된 것처럼 주눅이 들었어요. 도시에는 아마 토끼풀하고 괭이밥하고도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을걸. 한매야, 우리가 문명의 이기에 대해 모르는 건 무식한 거고 도시 아이들이 밤나무와 떡갈나무와 참나무와 나도밤나무와 참피나무와 물풀의 나무와 피나무와 가시나무와 은사시나무와 가문비나무와 전나무와 삼나무와 잠나무와 축백나무에 대해서 몰라도 유식하다는 생각일랑 제발 버려야 한다. 자, 여기 나무들을 쭉 열거하면서 강조합니다. 자연들을 몰라도 유식한 건 아니다. 그건 똑같이 무식한 거니까. 우리가 특별히 주눅들 필요는 없지 않겠니? 우리들은 실컷 좋건 앞으로 문명과 만나고 길들여질 테지만 도시 아이들에게 자, 지금 얘가 달걀로 감는 방법.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만나 가슴을 울렁거릴 기회를 주는 것. 자, 이것은 좀처럼 없을걸? 그런 경험을 놓치고 어른이 되어버리면 너무 불쌍하지 않니? 바로 그런 소중한 경험을 너희들은 도시 아이들에게 베풀 수가 있어. 달걀로 말이다. 바로 그런 소중한 경험을 도시 아이들에게 베푸는 것, 달걀로. 자, 그럼 달걀로 감는 방법은 뭡니까? 달걀을 통해 도시 아이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만나 가슴을 울렁거릴 소중한 경험 혹은 그런 기회를 주는 것. 이게 바로 뭐다? 달걀로 감는 방법이다. 자, 달걀로 감는 방법 간단히 말하면 달걀을 팔아 경비를 마련해서 도시 아이들을 구매로 초청하는 것.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달걀을 팔아 도시 아이들을 초청해서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만나 가슴을 울렁거릴 기회를 주는 거. 이게 달걀로 감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문 선생님이 도시와 두매 모두 가치가 있다는 걸 한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두매와 도시에 대해서 한매와 문 선생님이 대립하는 절정 부분이었는데요. 자, 대화를 나누면서 한매가 생각이 점점점 바뀌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요, 걔네들 와봤자 뭘 보겠어요 라고 이야기해서 원래는 도시가 두매보다 더 낫다. 도시가 두매보다 더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했다면
점점 생각이 바뀌었고 이제 각각 가치가 있다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보여주는 부분이 결말이죠. 이제 갈등이 풀리는 부분. 한매는 더 이상 말대답을 하지 않고 선생님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 부분 바로 뭘 보여줘요? 바로 한매의 태도가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태도. 자, 의미 공유가 이루어졌다라는 걸 보여줘요. 바로 한매의 생각이 선생님의 생각과 이제 일치, 합일점을 맞이하게 되죠. 갈등이 이제 해소됩니다. 자, 선생님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달덩이처럼 환합니다. 인서가 왜 그렇게 쳐다봐? 선생님 얼굴에 뭐 묻었냐?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선생님의 얼굴을 마음속에 새겨두려고요. 역시 여기도 의미 공유가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말. 그래서 의미 공유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태도 하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부분. 의미 공유가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말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선생님의 얼굴을 마음속에 새겨두겠다. 자, 그럼 우리 이 부분에서 오른쪽 읽기 중 활동에서도 나오지만 자, 이렇게 자, 협력적인 태도로 듣기 말하기를 했을 때 서로 다른 생각이 하나로 모아져서 의미 공유를 이룰 수 있고 플러스 하나 더 바로 뭐한다? 사이가 더욱 가까워진다. 바로 이런 대화는 사이를 가까워지게 하고 자, 존경하게 되는 거죠. 사이를 가깝게 한다. 혹은 관계를 더 발전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계 발전. 자, 선생님이 그래. 인서가 달걀을 달걀로 갚으려는 생각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네가 한 거야. 자, 그래서 결말에서 뭐 했어요? 자, 아이들을 2매로 초청해서 소중한 경험을 주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말하느냐 듣느니 문 선생님과 한매가 뭐에 대해서? 달걀을 달걀로 갚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언제? 방과 후 어디서? 고개에 앉아서 대화를 나눕니다. 결국 달걀을 달걀로 갚는 방법에 대한 의미를 공유했죠. 어떻게 하자? 달걀을 팔아 모은 돈으로 도시 아이들을 불러서 가슴을 울렁거릴 기회를 주자. 자, 그래서 만족스러운 합의를 함으로써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줄거리. 자, 우리 이거는 지금 방금 봤으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자, 의미 공유 과정으로서의 듣기 말하기입니다. 자, 처음에는 본매가 달걀을 팔아 도시로 여행 가는 일을 막아야 해요 했는데 선생님이 뭐야? 자, 구체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자, 그것을 기다려줍니다. 자, 이 친구가 텔레비전에서 이걸 봤다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주죠? 왜 울고 싶었니? 자, 업신여김 당하는 것처럼 분해서 안가품하고 싶었어요 라고 얘기했고 자, 그러면 안가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너의 안가품의 꿈이 뭐니? 자, 그러면 업신여기고 싶다. 날 한마디에 벌벌 떨게 하고 싶다. 자, 처음엔 뭐래? 공감.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적극적으로 공감해주고 하지만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 그래서 달걀을 달걀로 갚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뭐하지? 달걀을 팔아서 아이들을 초청하자. 자, 한매는 처음엔 뭐라고 생각해요? 자, 2매에 볼 게 없다. 바로 도시가 2매보다 더 가치 있다 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래서 도시와 2매의 가치에 대해서 선생님과 대화를 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 바로 생각을, 의미를 공유하게 됩니다. 바로 달걀을 달걀로 갚는 방법에 대해 의미 공유가 이루어졌다. 자, 그러면 2번 한매와 문 선생님이 공유하게 된 생각은 뭡니까? 바로 이거죠. 도시는 도시대로, 2매는 2매대로 가치가 있다. 또 달걀을 달걀로 갚으려는 생각도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자, 넘어가면 자, 바람직한 말하기 방식과 듣기 태도 볼까요? 자,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자, 연결해 볼게요. 자, 그러면 문 선생님이 한매가 좋아하는 통닭을 먹자. 한매가 좋아하는 바로 누구? 듣는 이의 취향을 고려해서 이야기를 꺼냈죠. 바로 여기 2번째 듣는 이의 성격이나 취향을 고려해서 대화를 이끌고 있다. 자, 2번째 가볼까요? 문 선생님이 한매의 말에 그거 참 좋은 생각이라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공감. 자, 상대방의 말에 마지막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협력적인 듣기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반응해주죠.
자, 한매가 도시 여행에서 울고 싶었던 까닭을 자세히, 자, 첫 번째 있죠? 자기 생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본매를 나무랄까봐 걱정하는 문 선생님이, 자, 한매가 염려하지 마세요. 자, 바로 말하는 이 의도. 상대방이 원하는 그 의견에 적절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태도, 어떤 태도?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로 말하고 듣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얘네들이 바로 이렇게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로 말하고 들었기 때문에 마음과 뜻을 나눌 수 있고 문제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어때요? 자, 서로 달랐던 생각이 하나의 생각으로 일치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의미 공유에 도움을 준다. 자, 그래서 한매의 태도 변화. 아까 말했죠? 태도 변화가 있고 말이 있다고 그랬어. 태도 변화는 뭐가 나와요? 자, 바로 한매는 더 이상 말 대답을 하지 않고 선생님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거 태도. 말을 고르라 그러면 여기야. 우리나라 제일관 선생님 얼굴을 마음속에 새겨두려고요. 자, 이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요. 구분해서 태도를 골라라 혹은 말을 골라라 따로따로 나올 수 있어요. 말인지 태도인지 확인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2번 가면 도시와 도매에 관해 문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고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니? 처음에는 도시가 도매보다 낫다. 도시가 도매보다 가치 있다 라고 생각했다면 대화 후 의미 공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시는 도시대로 도매는 도매대로 가치가 있다 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듣기 말하기랑 뭐다? 바로 협력적으로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다. 혹은 협력적인 태도를 통해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것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듣기와 말하기란 무엇이다? 협력적으로 생각을 함께 나누고, 자, 생각을 변화시켜서 차이를 좁히고 새로운 생각으로 나아가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른다? 네 글자로 의미 공유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고 들어야 된다? 바로 협력적이라는 거. 말하는 이는 듣는 이를 고려하고요. 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듣는 이는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의도를 파악하고 듣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 단원 끝까지 문제 풀어볼게요. 이 단원 아예 끝까지 대단원까지 풀어야 됩니다.